오늘은 어떤 시청자님의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 예, 2월 달에 6만 1,800원에 90% 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컸어요. 90%요? 예. 2월에 지금 매매를 하셨으면 좀 고점에서 매매가 되었네요. 좀 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좀 가장 답답하고 고민이실까요? 아, 그냥 홀딩을 해도 괜찮은지 네. 아니면은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네. 그런 이제 시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 비중도 높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님인데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고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90%의 보유 비중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2월이면 고점에서 매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대응 전략 갖고 좀 가셔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는요, 정말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 전문가분들이 삼성전자를 좋다 하면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자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삼성전자는요, 중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죠. 6만 원 이상에서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삼성전자 정도는 믿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58,000원이 잠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8,000원까지 살짝 이탈하면서 57,200원, 5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58,000원이 살짝 조정이 나오거나 깨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7만 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7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냐? 그럼 7만 원이면요. 곱하기 50을 하시면 실제 주가는 350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350을 액면 분할을 하니까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6만 원일 때는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3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곱하기 50을 해보시면요. 쉽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 분할 전의 가격인 350만 원, 즉 7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근거는요. 첫 번째, 삼성전자는요. 화웨이 매출이 3.3%로 이번에 그 매출 손실은 7조 3,700억 정도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도 채찍이 있으면 당근을 주는 스타일인데요.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를 5G 통신 장비를 대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미국의 1등 이동 통신사인 버라이즌이요. 약 7조 9천억에 대한 통신 장비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발주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가져갔습니다. 자, 뒤이어서 ANT, 그 다음에 스프린트 어디에 발주할까요? 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웨이발 매출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5G 통신 장비, 통신 네트워크 장비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의 스마트폰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쪽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1등이 삼성전자인데 인도 시장이 1등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점유율 26% 넘으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자, 세 번째는요. 파운드리 쪽 수주인데요. 퀄컴 스냅드래곤 최신 AP를 삼성이 또 수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텔, IBM, 엔비디아까지 지금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 쪽 수주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대만의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쪽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요. IT 가전, 지금 쇼핑 시즌에 접어드는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IT 그 수요에서 40% 이상을 그 시즌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IT 쪽 섹터 실적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삼성의 기술력이 입증된 게 스마트폰 쪽에서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은 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플은 이제 개발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화웨이가 도전했지만은 삼성이나 미국의 기술 없이는 폴더블 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의 폴더블 폰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오히려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슈, 특히 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7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보유 전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에스코넥 에스코넥 매수가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50원에요. 네. 10%요. 10%. 그러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어저께 네.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저 단가 위로 갔다가 많이 쭉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빠지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단가까지 이제 뭐 수익은 아니라도 예, 올 수 있는지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 네. 시청자님의 지금 목소리와 함께 네. 들으셨죠? 이 본전, 그러니까 네. 매수가까지만이라도 네. 올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어제장에서 지금 4% 넘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고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네.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일단 에스코넥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에스코넥은 좀 아쉬운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공개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은 에스코넥 수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선을 터치를 딱 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파란색 그 선이 2,300원 가격대였습니다. 2,300원 가격대 터치하자마자 거기가 저항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대라는 거는 돌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파 후 안착이 중요한데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못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출현을 한 겁니다. 자, 에스코넥 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냐? 자, 여러분들 폴더블 폰, 삼성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핫한 게 갤럭시 폴드 2입니다. 가장 핫하죠. 거기에 9월 18일 날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는데 이번에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을 경쟁할 스마트폰 업체들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도 폴더블 폰 만들려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2의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에스코넥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갤럭시 폴드 2에 힌지를 납품을 합니다. 원래 갤럭시 폴드에 힌지를 납품하는 업체는 KH 바텍 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은 아시다시피 처음은 전량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은 그 뒤부터는 이 1차 벤더를 나눕니다. 자, 1차 벤더를 나눌 때 수혜주는 에스코넥이 되고요. KH 바텍은 약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네, 물론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겠죠. 자, 에스코넥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원래 에스코넥 자체는 스마트폰 그 휴대폰에 이 테두리나 그쪽 부품을 만드는데 이 힌지 모멘텀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가격대가 2,300원인데요. 2,300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2,250원 매수하셨는데 거기에 오면은 일단은 반절을 정리하시고요. 2,300원까지 가면은 그 2,3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 파악하셨다가 돌파하면은 나머지 반절 보유, 돌파 실패하면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면은 약간이라도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3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0원 선입니다. 한 번 더 고점 돌파 가능성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수익 실현 그리고 또 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강통신이요. 대한광통신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보유 주식은 30%고요. 30%. 네. 예. 30%고 매수가는 4,350원. 4,350원. 360원. 4,360원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조금 이제 손실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좀 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가격이 먼저 5,090원까지 갔다가 네. 막 내려오길래 또 다시 잡았는데 네. 지금 어제 아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걱정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대한광통신 네. 요즘 이 종목도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좀 아쉬운 게 네. 이거 공개 방송에서도 고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청자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강의가 있으니까요. 네, 한국경제TV에 접속하셔서 공개 강의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제가 9월 10일 날 여기가 고점이다. 네, 고점 가격대를 5,000원 부근을 고점 가격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파란색 선, 네, 파란색 선이 5,000원입니다. 정확히 그 5,000원을 안착 못하고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파란색 선, 네, 거기가 보통 상승하는 종목의 고점 신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걱정하시는 분이 이 종목 반등을 할까? 그걸 걱정하시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4,000원 부근을 지지하는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215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부근은 좀 지킬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다면은 일단은 4,500원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반등할 가능성이 높냐? 네, 이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그러니까 광케이블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광섬유 코어 모재까지 이 모재 단계까지 다 만드는 회사는 대한광통신이 유일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광섬유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광섬유의 코어 모재까지 모재 단계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5G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섬유입니다. 이 광섬유가 깔려야 5G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대한광통신은 5G 통신 관련주 중에서 꼭 필요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원 부근, 4,000원에서 4,200원 부근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4,500원까지 도전할 겁니다. 4,500원을 안착하면은 5,0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만약 4,500원 부근에 돌파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더 자세한 것은요, 이 방송 끝나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개 강연회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0원에서 4,200원 선 지지가 된다면 4,500원 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돌파 실패 시에는 수익 실현으로 좀 하시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로 접수된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네요. 매수가는 13,0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35%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두산중공업 참 이 종목도 급등하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하고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두산중공업 보유하신 거에 대해서 수익이시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산중공업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뉴스도 많이 나오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원래 두산중공업은요.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화력 발전, 네, 이런 쪽에 강점을 지닌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원자력 발전이 좀 줄어들고 화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친환경,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풍력 쪽,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요, 최근에 해상풍력의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해상풍력 쪽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요. 자, 해상풍력 발전단지는요,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서요. 그 단지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발전 설비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요, 지금 현재 가격대 15,000원을 정확히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14,500원에서 15,000원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겁니다. 근데 반등을 할 때 또 조금 그 윗부분, 윗단계에 또 저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을 회복을 못 한다면은 좀 일단 반절 정도는 수익을 챙겨두시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14,500원에서 15,000원이 지지가 된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 풍력 발전, 죄송합니다. K 뉴딜 지수가 아니라 이 풍력 발전, 네, 대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이네요. 매수가 25,400원, 보유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 비중이 40%면 그래도 꽤 되시는데 지금 네. 손실 구간이세요. 워낙에 지금 고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네. 조언을 좀 드려야 될까요? 진짜 보니까요. 정말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저쪽 부분에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이유가 아니 갤럭시 폴드 2의 최대 수혜주라고 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게 아마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KH바텍은요, 이 화장품에서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과거에 힌지폰, 네, 슬라이딩 폰에서 최대 수혜주가 KH바텍이었는데 그 뒤에 슬라이딩 폰이 사라졌죠. 투지폰 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야심차게 부활한 게 바로 작년에 갤럭시 폴드에 힌지를 납품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폴드 1에서 이 회사가 전량 납품을 했다면 갤럭시 폴드 2도 전량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삼성의 전략은 첫 번째는 전량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게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벤더들을 분산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주가의 하락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까지는 8월 달까지는 기대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에스코넥이 또 힌지를 수주를 받았고요. 또 하나 서진 시스템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혼자 독점하다가 지금 현재 파일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28,500원, 네, 즉 21,000원에서 22,000원 부근을 지금 현재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1,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가격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21,000원 깨지면은 비중을 대폭적으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는 갤럭시 폴드 2가 19일 날 출시하기 때문에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네, 그리고 21,0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더욱더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할 가능성, 반등 시는 좀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겠지만 21,000원 선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대폭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LG화학이네요. 매수가 74만 원, 보유 비중 45%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LG화학 정말 이번 주에 계속 이슈였죠. 네네. 배터리 사업 분사 소식에 또 급락 하락했지만 어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많이 손실 구간이세요. 네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른 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의 물적 분할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TS가 없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BTS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BTS가 아시다시피 소속사를 이전했다. 뭐 이러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는 BTS를 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했는데 BTS가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좀 얘기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LG화학을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LG화학의 LG화학의 화학 정유 부분 때문에 투자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PVC, ABS를 LG화학의 화학 부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쪽 실적 좋아집니다. 네,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는 2차전지 배터리 때문에 투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화학은요, 여러분 다행히 회사에서 이 주주 달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운용사들이 좋게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방 경직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반등은 옵니다. 당분간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에는 호재가 지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 유지가 되면서 반등을 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간을 가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멘텀. 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는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23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때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을 한다면은 저는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조금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